6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수요량과 수요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수요라는 말은 사겠다, 공급이라는 것은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5억이라는 돈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5억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고 돈은 가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파트는 우리는 물건을 말하고 물건은 수량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과 수량 사이에서 어떤 법칙이 생기느냐. 이럴 때 사는 쪽의 법칙을 수요 법칙, 파는 쪽의 법칙을 공급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요,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커피를 사서 먹음으로 만족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파는 쪽은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돈 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사는 쪽에서는요, 물건값이 비싸면 안 살려고 하죠. 그리고 물건 가격이 싸면은 많이 살려고 해요. 바로 이걸 우리는 수요 법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우리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이 말은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산다 이 말을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요. 이걸 수요 법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요, 앞으로 가격과 임대료는요, 항상 같이 가는 걸로.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가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임대료와 수량과의 관계도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가격과 임대료는 항상 같이 가는 걸로 묵시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법칙이다 해서 앞으로 제가 가수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는 쪽은요, 수요 법칙이고 파는 쪽은 공급 법칙인데, 이럴 때 사는 쪽은요, 방향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반대를 반비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은 반비례 관계다. 자, 그런데 이걸 부호로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이런 말을 써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저랑 공부할 때 마이너스라는 말은 반대 방향 이런 뜻이에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이런 말이 나오면 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반대 방향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 법칙이고, 이런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 이렇게 곡선, 수요 곡선, 만약에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공급 곡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가격과 수량을 이야기하는데, 가격은 P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요, 수량은 Q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옆으로는 수량을 말하고요, 위아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는 걸 상승, 내려가는 걸 하락. 그 다음에 수량은 오른쪽으로 증가, 그 다음에 왼쪽 가면은 감소 이러는데, 그럴 때 수요 곡선을 우하향이다 이렇게 말로 해요. 우하향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바로 밑에 있는 모양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낼 때 항상 P는 가격을 말하고요, Q는 수량을 말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이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 수요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해서, 예를 들면 P는 900 마이너스 Q 이렇게 했는데 QD 그러면 D는 수요 쪽의 수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D가 안 들어가도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면 수요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게 사는 쪽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는 쪽은요, 아까 돈 벌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파는 쪽은 여기 이제 양이 적어서 파는 쪽을 안 넣는데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가수는 법칙이다 해가지고 박스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파는 쪽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팔라고 하겠죠. 왜? 그래야 돈 버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라고 하겠죠. 그럴 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가격과 그 다음에 수량 사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비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플러스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플러스 그러면 같은 방향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앞으로 저런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말을 많이 할 건데 항상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플러스는 같은 방향이고 바로 이런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공급 곡선인데 우상향 하자고요. 우상향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림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뒤에 나올 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우하향 이거는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해서 우리는 6번을 통해서 공급 법칙과 수요 법칙을 한번 생각했는데 이 공급 법칙에서 식을 공급식인데 여기는 플러스를 가는 거죠. 그래서 P는 100 플러스 Q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공급식이고 마이너스가 나면 수요식이라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법칙 그러면 가수다. 근데 가격과 임대료는 같이 간다. 그래서 사는 쪽은 수요 법칙이고요. 반비례고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우하향이다. 식으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파는 쪽은 공급 법칙인데 비례고 그 다음에 플러스 관계고 그림으로는 우상향인데 식으로는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때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떨어진다는 것. 이거 뒷장에 이제 한 번 더 박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꼭 소리내서 내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을 통해 갖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이야기했다면은 그러면 이 법칙과 관련해 갖고 수요량이라는 말과 수요라는 단어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과 수요는요 똑같이 수량인 거예요. 물건인 거예요. 아파트인 거예요. 커피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수요량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수요라고 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법칙을 이야기할 때만 수요량을 쓰는 거예요. 법칙은 두 개잖아요.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는 것. 이때 이 딱 두 가지만 수요량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를 쓰는 거죠. 자, 근데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수요는 아파트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요인을 아파트 수요 요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따져봤더니, 아파트의 가격,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물건의 가격, 대체재 가격 그러면 옆에 있는 물건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아니면 옆에 있는 물건의 가격 또는 이제 소득 또는 인구, 금리, 세금, 위치, 뭐 브랜드 뭐 여러 가지 아파트를 사는 이유들이 있겠죠. 뭐 대출을 잘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이유를 둘로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격, 하나는 묶어서 가격 외 이렇게 하자고요. 둘로 나눠서. 그런데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가격 외는 일정 이런 말이 전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6번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이런 단서가 들어가죠. 근데 가격 외는 일정할 때
다른 것은 안 따지고 가격만 볼 때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많이 산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수요량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예, 법칙일 때는. 자,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가격 말고 다른 이유로 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줘서 샀다. 또는 위치가 좋아서 샀다. 또는 금리가 낮아서 샀다. 뭐 내가 돈이 많아져 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유로 사는 것을 우리는 수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요.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서 안 사고 가격이 싸서 많이 샀다. 이럴 때만 수요량을 쓰고 그거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라는 단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다른 이유가 바뀐 거예요. 그럴 때는 수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 그러면 수요량, 가격 외 그러면 수요 이래갖고 가격은 수요량, 가격 외 그러면 수요. 여기 글자라도 기억했어요. 예. 가격, 수요량, 그럼 5글자 아닙니까? 가격, 외, 수요, 그럼 5글자 아닙니까? 외가 들어가면 글자가 많아져서 말하자면 양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요량과 수요 구분하자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량은요, 그림으로 곡선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수요는 곡선 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했다 그러면 곡선상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변했다 그러면 곡선 자체가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 A점 그러면은요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 500원이면은 20개를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점은요 400원이면은 30개를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럴 때 빵의 맛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하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가격 외에는 일정 이런 단서가 들어가겠죠. 이런 법칙이죠. 예, 이럴 때 가격이 뭐냐면 500에서 400으로 떨어졌더니 20개에서 30개로 수량이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20개에서 30개로 간 것은 가격이 떨어져서 다른 것은 똑같고 그럴 때는 수요량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것을 곡선상 이렇게 한다는 것. 자, 그런데 자 옆에 수요는요 무슨 의미냐? 가격은 일정한 거예요. 예, 가격은 일정해요. 이게 가격 일정 그러면은요 이게 수평을 말할 때는 이 수평은 가격 일정 이런 뜻이에요. 가격은 똑같아요. 말하자면 500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20개에서 30개로 많이 샀어요. 이 이야기는 가격은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A에서 C로 가는 것을 곡선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는 수요의 변화다. 이게 수요는 다른 이유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른쪽 가는 것을 증가 그걸 곡선이 위로 올라갔다 해서 우상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는 걸 감소 그럽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가는 걸 좌하향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기억해서 우리는 가격이 변했다 수요량 가격이 일정하다 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요. 가격이 변했다 법칙대로 변했다 수요량 근데 가격은 똑같다 그러면 수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변했고 수요량은 곡선상이라고 하고 수요는 곡선 자체다. 곡선 자체가 증가는 우상향, 감소는 좌하향 이렇게 하자는 것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백다방과 그 다음에 별다방 생각을 해보자고요. 별다방은 스타벅스예요. 가격은 똑같다. 그런데 맛이 별다방 커피가 좋아서 별다방 커피를 먹었다면은 맛이 좋다 이 말은 수요의 변화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말을 바꿔서 맛은 똑같아요. 그런데 별다방은 4,500원 받고 그 다음에 백다방은 1,500원 받아서 1,500원짜리를 백다방 거 커피 먹었다. 그러면 수요량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먹었다. 수요량. 맛이 좋아서 먹었다. 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에 갑니다. 금리와 아파트는 반대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 수요라고 해야 되겠죠? 금리는 가격 외적인 거니까 수요가 감소. 예. 그 다음에 이건 감소니까 자하향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금을 감소해서 아파트를 샀다면은 이것도 수요고 수요의 증가고 우상향이다. 해서 금리라든가 세금 같은 것은 가격 외가 되고 이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해서 이번에는 수요량과 수요, 그 다음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정리를 하는 거죠. 3번 문제를 보죠. 수요의 감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격 말고 다른 이유를 따지는 거죠. 항상 금리는 아파트하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의 증가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생각했어요. 사람 적으면 아파트 사는 사람 적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증가, 이 말은 돈이 많아졌으니까. 어때? 돈이 많아지면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수요의 증가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상승 기대, 이 문제는 다음 강에서 또 한번 보겠는데, 가격이 올라갈 걸 생각하면 어때요? 아파트를 많이 살려고 해요? 아니면 안 살려고 해요? 더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예. 그 다음에 세금이 올라가면은요. 세금 올라가면 부동산 안 사죠? 반대로 가니까 세금의 인상은 수요의 감소. 그러면 수요 감소 두 개, 니은과 미음이니까 3번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이제 4번 문제가 이제 수요량과 수요인데, 수요량과 수요는요, 공급량과 공급도 같아요. 근데 양이 들어가면 가격이고 양이 안 들어가면은 가격 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외는요 요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양쪽만 보는 거죠. 근데 양쪽에서 뭐만 보는 거예요? 가격만 찾으면 돼요. 가격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양을 따질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법칙만 양을 쓰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것은요, 자기 물건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가격 외와 가격을 따질 때 다른 물건의 가격은 가격 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번에서 주택에 대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택 가격은 자기 물건이고 토지 가격은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칙과 법칙 외를 따질 때는 자기 물건만 따진다는 것, 다른 물건의 가격은 수요량이라고 하지 않고 수요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고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해서 우리는 수요량과 수요, 그 다음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정리했습니다.